자, 이제 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많은 어린 길냥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출몰을 시작할 텐데요. 아마 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하지 못해서 입양을 결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길냥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먼저 길냥이의 입양이 과연 구조일까요? 납치일까요? 우선 길에 있다고요. 다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길에 있던 고양이를 좁은 집에 데려다 놓는다고 고양이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불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야생의 고양이는요, 사냥과 또 생존을 위해 수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을 영역권으로 삼고 다니며 사냥을 하고 몸을 숨기고 먹고 쉬게 됩니다. 이 공간은요, 모두 자유를 위한 공간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냥하고 숨고 먹기 위한 공간들일 뿐입니다. 물과 사료와 같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게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요, 사실 영역권의 넓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매일 받으며 매일 먹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투쟁하는 삶보다는요, 생명의 위험이 없으며 집사를 부리고 또 따스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으며 종일 잠을 자는 것도요, 나쁘지 않은, 아니 오히려 행복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안락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길냥이의 평균 수명은 4년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을 까마득히 넘어 20년을 향해 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집고양이가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면은요, 이것은 고양이의 평생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일종의 구조 행위에 해당하게 되고요. 만약 끝까지 책임을 못 진다면은요, 단순히 그때의 기분을 참지 못한 납치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다면은요, 구조하기 전에 2번, 3번 더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고양이라도 잘 지낼 수도 있지만은요, 기존에 잘 살고 있던 고양이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다른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못 참는 고양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합사에 성공한다면은요, 고양이 2마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은요, 만약 실패한다면은요, 기존의 고양이는요, 좁디 좁은 영역권을 조금씩 빼앗기며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고양이와의 합사에 실패한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꼭 생각해 두시고요. 합사 실패 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역시 미리 수립 후에 입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구조나 입양을 결정했다면요, 우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구충을 받아야만 합니다. 입양과 동시에 건강검진과 구충,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겁니다. 벼룩이나 찐득이 같은 외부 기생충과 회충 같은 내부 기생충은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충을 바로 시키시고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요,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 피부사상균증과 같은 피부병의 유무도 역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만약 들이셨다면요, 실내 생활에 적응하는지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봅니다. 모든 길냥이가 실내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들이셨다면요, 일주일 정도 실내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하고 나가려고 심하게 발버둥을 치고 또 숨어서 안 나오고 무섭고 또 두려워한다면요, 실내에서의 적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 중에서도요, 애옹이란 고양이는요, 병원과 병원 뒤 주차장을 2년 정도 들락거리며 지내다가 지금은 완전히 실내에 적응한 케이스입니다. 때로는요, 실내 적응에 아주 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을 못하고요, 한 달 이상 숨어서 안 나온다면은요, 항불안제와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요, 숨을 곳과 쉴 곳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요, 고양이의 시각으로 살펴보며 새로 들어온 녀석의 입장에서 실내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밖에서 사냥감을 쫓고 높은 곳에 올라가며 나무에 발톱을 갈고 모래에 대소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최대한 기분이라도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화장실의 모래는요, 최대한 자연의 모래와 흡사하고 고운 재질로 준비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수분 함량이 높은 캔사료 위주로 급여를 해줍니다. 화장실은 우선은요,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사람 화장실에 설치해 주시고요, 캣타워나 박스 같은 것을요, 군데군데 두어서 숨거나 올라가서 안정을 취하고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숨집을 구석구석에 만들어주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요, 숨을 수 있는 곳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고양이가 밖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다니던 고양이가요, 집 안으로 들였다고 하루아침에 우아하게 창가에 앉아 잠만 자는 집고양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고양이는요, 갑자기 자신의 환경이 왜 바뀌었으며 왜 맘대로 나갈 수 없는지, 왜 원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할 수 없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요, 풍부한 먹이와 따스하고 안락한 환경에는요, 지극히 만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틈만 나면요,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 앞에서 울기도 하고요, 가만히 문을 노려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울어대거나 혹은 누군가 문을 열기만 하면요, 따라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야생의 고양이라도요, 안전하고 안락하다고 느끼면은요, 그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적응하고 편안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굉장히 주의해서 살피셔야만 합니다. 다음 7번째는요, 이제 새로 입양한 고양이와 여러분의 좋은 관계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요, 10년 이상을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또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해줄 것이며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좋은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은요,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보면요, 이 사랑스러운 고양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모든 선택을요, 저 윤쌤이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길냥이를 입양할 때 요령과 또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